글을 쓰시라고. 글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내 뇌에 새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건 내 뇌에 새기는 거라. 내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회로가, 전송신경 회로가 만들어져, 굵어져. 근데 글을 쓰게 되면 뭐를 동원하냐면 감각을 쓰잖아. 감각은 100% 사실로 뇌로 들어가요. 때려서 이거 아픈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손으로 쓰게 되면 감각이 동원되니까 뇌 회로가 더 강하게 기억이 되죠. 그러면서 강하게 기억되면서 기존의 뇌 회로의 조합과 배를 다시 세팅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쓰는 연습을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오늘은 글을 쓰는데 글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오늘은 글을 쓰는데 글이 잘 안 쓰여진다. 그걸 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일기 쓰기 싫으면 오늘은 왠지 일기 쓰기 싫다. 그걸 쓰라 이 말이에요. 왜? 쓰는 뭐를 들이라?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만 만들어지면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이 저절로 뇌에서 다 세팅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뇌는 더 이상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쓰는 습관은 고정된 습관이 아니고 쓰면서 계속 신경회로를 확장시키거든. 평소에 안 쓰던 데까지 계속 시냅스 연결을 확장시키면서 더욱더 유연한 뇌를 만들어줘. 뇌가 유연해지면 인지가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효과가 있는데 쓰는 거는 더 효과가 크다. 말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2배의 힘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뱉어내면 2배의 힘을 가집니다. 근데 그걸 글로 쓰게 되면 10배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쓴다면 12배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12배의 효과를 내는 그 말과 글이 있다면 그게 12배의 힘을 가졌으니까 그와 관련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이 분야의 이런 부분에 도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성공할 거야, 성공시킬 거야 라는 걸 계속 말하고 생각하면 그게 내 뇌의 회로가 세팅되면 결국 우리 행동은 그 세팅된 대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말과 쓰는 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자,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말하고 내가 쓰는 것 자체가 내 존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내 말에 들어있어요. 내 존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내 책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 글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쓴 책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저기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멋진 말 아닌가요? 본인이 하는 말과 본인이 쓴 글은 본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건 말하고 쓰는 걸 반복하고 습관할수록 점점 더 유연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성취에 보다 더 한 발 가까이 가게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우리는 글을 써야 될까요? 내 삶에 도움되는 걸 해야 되잖아. 성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요. 가르쳐 줄까요? 돈을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다 해라.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요거만 지킨다면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 어떤 게 돈을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될까요?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되면 그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게임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는 작심삼일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많이 하면서 계속 말로는 뭐냐면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꿈은 영원한 꿈으로 남게 되죠. 현실에서 그 꿈이 실현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내 존재,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어야지. 그건 이미 알고 있어,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습관이 안 들어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나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글로 한번 써볼까? 글 쓰는 게 내게 도움이 된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떨까요? 도움되는 거를 계속 반복해야지. 결국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요인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공부 1등 하는 학생과 꼴찌 하는 학생이 있다 봅시다. 공부 1등 하는 학생은 1등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전략을 수립을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미리 하고 갔다 와서도 공부하고 학원 가고 토일 일요일날도 공부를 하고 계속 공부 1등 하는 전략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꼴찌 하는 학생은 뭐 할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안 할까요? 최선을 다하죠. 게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낮잠 자는데 최선을 다하고 엉뚱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한심한 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선택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꼴찌가 되는 게 정상 아닌가? 1등이 쓰는 에너지와 꼴찌가 쓰는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쓸까요? 똑같이 써요. 네, 그죠. 네네. 우리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으아 하고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간결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데 이거에 어릴 때 이런 거를 진짜 이거 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이 꼴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꼴찌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뿐이지 누구든 뭘 바꿔주면 될까요? 이 전략을 바꿔줘야지. 어떤 전략으로? 1등 하는 전략으로, 돈 버는 전략으로, 성공하는 전략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근데 아직도 꼴찌하고 가난하고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전략만 수립해가 살면서 나도 저렇게 가서 성공하고 돈 벌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라고 바라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도둑놈 심보라 그러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우물에는 절대 숭늉이 없습니다. 찬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물가에서 숭늉이라는 게 그 비유가 숭늉이라는 게 뭐냐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누룽지로 가지고 끓인 물, 그게 숭늉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부엌에 있잖아. 근데 우물이라는 거는 무슨 물이 나와요? 먹는 물. 찬물이 나오지, 차가운 물. 그 차가운 물밖에 안 나오는 데 가서 숭늉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건 실패하는 전략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 성공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쉬운 원리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쳐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다가 금방 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의심해서 또 그만둬 버린다 말이야. 근데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차이일 뿐이지 그 전략을 선택해서 그걸 반복 실행해서 계속 한다면 언젠가 그와 관련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삶의 원리예요. 그 성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닌가요? 그 큰 원칙에서 보면. 에릭 버이라는 사람이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걸 창시했거든. 교류 분석 이론의 창시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인생 각본. 각본이라는 게 뭔가요? 시나리오 아닌가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다. 언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6세 이전에 어릴 때의 그 경험이 뇌의 신경회로 세팅을 만들면 그 세팅된 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보는 게 인생 각본이에요.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주도 나름대로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요러한 거라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렇고 저렇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될 거야. 그래서 요런 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라고 해주는 게 하나의 그것도 각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릴 때 그 경험에 의해서 계속 짜여진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가 노력해도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운명을 거스르는, 그 각본을 거스르는 걸 했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릭 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각본은 있다. 어떤 학습과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뇌에 세팅된 자신의 마음의 그 지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각본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나 이 인생 각본을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요. 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시키면 뇌의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회로가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시켜 보니까 인생 각본이 바뀌더라.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요 때에, 어릴 때의 그 학습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세상 모형에 의해서 그 각본을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지만 뒤에 핵심은 뭘까요? 이 각본을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팔자도 타고난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 타고난 사주팔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조차도 나는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보편적 심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 심리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 명의 이제 그 실험자들을 앉혀놓고 심리 검사지를 줘요. 네네. 심리 검사지를 쭉 줘가지고 이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쫙 줘요. 각자 이 답지를 받아보고 이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80% 이상이 와, 이거 내 이야기다. 완전 내 이야기다. 거의 다 거기에 다 공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죠? 주간지에 나오는 잡지책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내가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줬고 똑같은 답을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심리를 스스로 그 해석을 자기에게 대입시가 자기가 연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주에 대한 부분을 믿지도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참조 사항이지. 사주 심리학이라는 게까지 나오잖아요, 요즘요. 요즘 사주를 기반으로 해가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그게 가능하지. 왜냐면 사주 심리학이 가능하다면 무당 심리학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당들이 토속 심리학이라든지 무속 심리학 가능하죠. 심리 치유에서 전생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전생 치유를. 전생 치유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생에 뭐가 있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무당들도 뭐냐면 막 구수하면서 죽은 조상을 불러내거든. 근데 불러낸다고 조상이 나오나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 목소리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 목소리예요. 무당이 목소리를 조작한 거지. 그 아버지하고 비슷한 그걸로 하니까 아버지로 듣는 거다. 우리 뇌가 유사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는. 네. 이 원리가 뭐냐면 비슷한 거는 전부 다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뇌의 착각의 기능이에요. 비슷한 건 착각 기능. 저 뒤통수가 내 친구하고 비슷하면 가다가 뒤통수 딱 야 임마 어디 가노 돌아보는데 친구가 아니야. 뭐 했어요? 착각했죠. 네. 왜 착각했나요? 비슷하니까. 비슷하면 진짜로 믿는 게 우리 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선호하는 것과 비슷한 주장을 했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나포가 쌓여져. 자, 다시 돌아와서 보편적 심리 때문에 사주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해도 그렇고 또 뭐가 나면 MBTI라고 알죠? 자기가 무슨 형 쭉 나와 있어. 연예인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심지어는 애들은 너 무슨 형이야? 나 뭔 형이야? 막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원래 그걸 만들 때 취지는 뭐냐면 사람은 요건 이해하기 위한 그거지 절대 이게 갇히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빼버려 사람들이. 빼고 근데 그걸 보면 나는 이 형도 맞고 이 형도 맞고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과학이 들어있어요. 사주도 어느 정도 과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자고. 그건 우리가 사주를 그 오랜 역사 동안 내려왔다면 거기에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지. 그리고 애니어그램, MBTI, 심리 모든 검사지 다 나름대로 신뢰도 타당성을 검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못 만들어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요? 과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럼 사주도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과학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거는 지저분한 싸움이에요. 빠져나와가지고 나를 보자 말이야. 뭐로? 뇌로 들어가서 보자 이 말이야, 뇌로. 나라는 존재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나머지 모든 거는 말초신경. 그 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는 뭔가? 뭐죠? 뇌세포예요. 뇌세포가 1000억 개잖아. 이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어떤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어떤 신경회로를 만들어 놓는가가 나의 존재잖아. 나의 이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은 수많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이 내가 타고난 기질도 있고 특성도 있고 유전적 성향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사주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MBTI로 보면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볼 수 있는 거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역에 빠질 필요 없이 나라는 존재 본연의 나로 들어와서 우리 뇌로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사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MBTI의 그 경계에 갇히지 않는
그걸 우리가 하나의 내 삶에 도움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뿐인 나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죠. 그게 그걸 알아차려야지 이걸 도구를 정확히 그럼 봐서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종교적 차원의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 안에 나를 그 속에 가두어 가지고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왜? 내가 그게 좋다면 그냥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내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잖아. 신경 가소성이 뭐예요?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시키면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내 존재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면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 모형, 세상을 보는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바뀐 나의 존재는 이미 그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계, MBTI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계를 벗어난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나의 자유의지죠.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